임진왜란 이후 약 200여 년 동안 조선과 일본으로 갔던 조선통신사, 요즘으로 말하자면 외교사절단 혹은 평화사절단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매년 5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 조선통신사 축제가 진행이 되는데 올해는 무려 5년 만에 행렬이 재현됩니다. 부산문화재단 이미연 대표이사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축하드리고요. 이 사실은 행렬은 이 축제의 상징이자 뭐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이전에 같이 생방송하면서 많이 봤었는데 행사를 준비한 입장에서도 아마 가장 신경 쓰고 기다린 장면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네, 지난해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정말 정상적으로 축제를 개최하는 4년 만의 행사였습니다. 예, 네. 그런데 사흘 내내 비가 와서 저희가 안타깝게도 2,030명의 시민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엑스포 무려. 준비단처럼 예, 숫자를 맞췄구나. 네, 예, 그래서 예. 숫자를 맞춰서 준비하고 네. 있었는데 행렬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고. 올해 이제 행렬을 진행한다면 네. 5년 만에 정상 개최하는 그런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저 행렬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뭐라고 하나요? 그 가막 위에 타는 네, 정사, 부사, 종사관. 예, 예. 네, 정사 이게 이제 보통 뭐 배우분들이 하고 뭐 그러지 않나요? 올해는 네, 누가? 올해는 예. 그냥 배우분들이 하시지 않고 한일 친선협회에서 오. 네,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께서 이제 한일을 이어주는 어. 의미로 네, 정사를 맡아주셨습니다. 더욱더 뭐 의미가 있어 네, 보이네요. 네. 그렇군요. 축제 기간 동안 조선통신사 선을 승선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게 가장 인기가 있나 봐요. 뭐 예약이 1분 만에 마감이 됐어요. 예. 네, 인기 폭발입니다. 네. 그래서 1분 만에 이렇게 예약이 완료가 되는데 네네. 사실 이제 조선통신사 백길 탐방은 조선통신사 선을 타고 예. 인근 연안을 돌아보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조선통신사 선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네. 사실 오랜 고정을 통해 가지고 옛날 정사가 타던 배, 네. 정사 기선을 현재 재현해낸 배입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예. 코로나 기간에도 네. 2019년부터 계속 부산을 방문을 했습니다. 아, 이건 했었나요? 네네. 아, 그리고 그렇군요. 시민들이 그 배를 타는 것을 너무너무 예. 좋아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배 2층이 이제 선상인데 네. 선상에서 늘 전통 공연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전통 배를 타고 전통 공연을 보는 매우 아름다운 그런 풍경이 펼쳐지고요. 예, 특히 예. 가족 단위 신청이 예.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못하신 분은 아쉬움을 토로하시기도 하고요. 예. 올해는 특히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좋은 기획안을 제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5월 6일에는 발달장애 학생들이 이 배를 승선 체험할 예정입니다. 야, 여러모로 의미 있는 부분들을 신경을 쓰셨네요. 네. 그게 저 용호만 그쪽에서 나가는 건가요? 올해는 예. 항만공사가 있는 그 예. 연안여객터미널 있는 그쪽에서 북한 쪽에? 네, 북한 쪽에서 나갑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은 조선통신사가 조선의 한양에서 출발해서 일본 에도까지 뭐 길게는 1년 이상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부산이 사실 이렇게 여정을 보면 지도의 한 가운데처럼 보이거든요. 네.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또 가장 의미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잠깐 해주시죠. 네, 한양에서 출발하지만 이 원래는 300명에서 한 500명 정도의 정말 대규모 사절단이었습니다. 예. 근데 모두가 한양에서 출발하진 않고요. 중간 내려오면서 문경, 영천 이렇게 계속 합류를 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부산에서 배도 전라도 쪽에서 경상도 쪽에서 이렇게 다 모이고 네. 배가 6척이 갔거든요. 그래서 부산이 최종 집결지면서 네. 일본으로 출항하는 출발지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 부산에서 한 달 이상을 다 같이 이렇게 몇백 명이 머무르면서 네. 짐을 챙기거나 뭐 시범운항을 하거나 이렇게 예. 하기도 했고요. 떠날 때에는 반드시 해신제라는 바다의 신에게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국제를 지내고 네. 그렇게 해서 스시마로 이렇게 출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배가 지금처럼 뭐 안전성이나 기능들이 뛰어나지 않았으니까. 네, 다 배를 저어서 그렇죠. 가서 격분들이 배를 저어 가야 되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바람의 방향을 보고 바로 가도 출발하게 되겠다.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최종 집결지이자 네, 일본으로 또 가기 출발지. 위한 첫 출발지. 네, 네.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다 모였으니까 또 그 안에서의 어떤 문화들도 생겨났을 테고요. 네.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뭐 해신제를 지낸다든지 네. 그런 전통들도 있지 않았나 싶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전남 영암을 비롯해서 뭐 조선통신사를 지역 축제로 키우려는 움직임들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뭐 부산만 사실 통신사 행렬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네. 조금
예,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뭐 경쟁력이나 대중성을 좀 더 키워야 된다라는 좀 목소리도 있어요. 여기다 말씀 좀 듣고 싶네요. 네, 사실 이제 조선통신사 이 기록물이 2017년에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그 이후에 이 기록물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은 예. 상당히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내 협의체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예, 예. 조선통신사 문화교류협의회라고 예. 그러다 보니 전국에서 이 유사한 행사를 하거나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곳들이 이제 훨씬 많아지게 된 것이고요. 그거는 예.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맞죠. 국가적으로 볼 때는 네네. 예, 네, 그렇지만 부산은 네. 2002년에 한일 월드컵이 처음 열릴 때 예. 그때 기념 행사로 이 행사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네. 부산이 중심이 되어서 일본의 연고 도시를 연결하면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축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부산은 여전히 중심이고 그러네요. 또 국내를 연결하는 예전처럼 최종 집결지 혹은 출발지가 되는 그런 역할을 지금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교류협의회 안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아마 하고 있지 않나 싶네요. 네네. 부산이요. 그렇군요. 이 축제를 이끌어가는 상당 부분이 이제 시민 참여 이건데 수백 명의 참가자가 대부분이 자발적인 그렇죠. 또 봉사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도 사실은 민간이 주도하고 이뤄낸 성과로 봐야 되겠죠? 네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행렬 재연을 할 때 작년에는 2,030명 저희가 네네. 시민이 참여했다 했지만 올해도 사실 한 500명 정도의 시민이 참여를 합니다. 예. 특히 어린이 통신사 행렬이 한 70명이 되는데 네. 너무너무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접을 봅니다. 그 정도로 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예. 백길 탐방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해 거의 한 3,000명 정도가 신청할 3,000 명이요? 정도로 네, 근데 450명 정도만 탈 수가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예. 오시는 예술단들이 다 자발적으로 신청하신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한일 간에 그렇게 자발적인 참여를 해주고 계시고 예. 그리고 사실 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할 때에도 네. 이 민간에서 부산은 부산문화재단이 중심이 되고 일본의 연지연락협의회라는 연고도시 간의 광역협의체가 있습니다. 예, 그 예. 연고도시 협의체가 같이 협력을 해서 사실 한일 공동으로 등재한 유산으로는 저희 조선통신사가 유일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부산의 또 유일한 예. 세계 기록유산이라고 본다면 예. 아주 큰 가치가 있다고 그 생각됩니다. 기록유산 등재된 이후에 한일 간에 이런 관련된 교류를 하거나 어떤 학구적인 연구를 할 때 이 주안점이 어디가 있나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고증을 그대로 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또 이것을 하나의 문화축제로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이 있을 텐데 좀 어떤 방향으로 지금 네, 진행이 되고 저희가 있는지. 사실 예. 등재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물들을 선별하고 어떤 기록물을 유네스코에 올릴 것인가 예, 예. 이런 과정에서는 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중심에 놓았고 예, 그러네요. 물론 이제 한일 간에 민간에서는 축제라는 형식으로 계속 예. 교류를 하고 있었고요. 예. 지금은 저희가 사실 이 조선통신사의 의미는 문화를 통한 세계 평화 구축 그리고 세계 그 이웃 나라 간의 정말 평화를 위한 연대 네. 이런 가치를 세계에 저희가 발신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예, 방금 뭐 말씀하셨지만 사실 조선통신사가 있었던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고 네. 지금 아직도 하늘 양국에 앙금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조선통신사의 의미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되짚어 봐야 될런지 한 말씀 끝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웃 나라 간에 평화롭게 예. 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 세계사에 남을 만한 이 평화의 네. 통신사를 기억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미래 세대 네. 우리 어린이부터 청년까지 미래 세대들이 이 가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네,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족과 아이들과 함께 또 행렬에 참여해보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문화재단 이미연 대표이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